안녕하세요. 기말고사 문제 출제했던 이송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 같은 문제는 동영상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풀고 동영상으로 이제 해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전 후반기죠. 전번 달 내용이 아니라 이번 달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수업을 제대로 진도를 따라오셨는가?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말고사라는 문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 보셨으면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상당히 어렵네. 이거 이 정도면 풀만하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세법은 전체 시험이 16개가 나오니까요. 반절 나눠 가지고 8문제씩, 8문제는 중간고사, 8문제는 기말고사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문제 이렇게 보시면서 이건 내가 이거 풀기 좀 난해한데, 그러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니,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풀 수 있겠다 그러면 수업 진도를 정확히 따라오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또 진도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해설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13번부터 이제 세법 문제인데, 왜 13번이에요? 그러면 앞에 12번까지가 등기법 있잖아요. 이제 13번 이제 재산세에서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오면 읽을 때 이렇게 읽으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 차량하고 기계가 안 들어있으니까 맞았죠. 참 맞았어요. 두 번째, 주택의 부수 토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상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밑에 있는 주택의 부수 토지를 토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택으로 본다는 걸 주의하세요. 이렇게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누구를 납세음자로 해요? 그러면 실제 그 물건 주인을 지금 모른다는 소리예요. 또 서류상의 주인도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제 주인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그때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또 주택의 부속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다. 그럼 경계 표시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10배로 가는 거고 5배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5배, 10배는 양도소득세 개념에서 나오는 거지 재산세에서는 무조건 10배 개념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이네요. 다가구 나오면 원래는 한 집이에요. 한 집인데 재산세에서는 사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따로 구분,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분리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14번으로 가보죠. 14번은 이제 토지 과세 구분에서 분리과세 대상이다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과세 대상 구분으로 틀린 거. 그러면 종합, 별도, 분리 3개 중에 이제 구분이 잘못된 걸 찾아라게요. 자, 1번은 자동차 나오죠. 자동차만 딱 보이면, 우리 자동차 보이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라는 말이 딱 나오면 원칙은 별도 합산과세. 원칙은 별도 합산과세인데 단 터미널이 나왔을 때 터미널용으로 사용하면 분리과세입니다. 그럼 자동차인데 차로 터미널 없죠? 없으니까 별도. 맞았네요. 자, 종중, 조상. 종중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분리과세. 염전, 소금 생산이니까 분리과세.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다.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다. 그럼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라는 이야기는 임야는 임야인데 그 임야 그대로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골프장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 합산과세. 이렇게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에요.
일반 영업용 건물로서 건물의 시가 표준액, 해당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됐다. 그러면 건물의 가격이 땅 가격의 2%도 안 돼요. 2%도 안 됐을 때는 그때는 바닥까지만 별도로 가고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 그래서 바닥 면적까지 그랬으니까 바닥은 별도,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 과세.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틀렸죠. 이제 문제 15번으로 제가 봐요. 15번에서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문제네요. 세율.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별 60%를 곱하고,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러면 70%를 곱하시면 돼요.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러면 70%를 곱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한 번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자, 5번인가 봐요. 이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틀렸네요.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주택별로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주택별로 계산해서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 0.1에서 0.4의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물건을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는 납세 의무자라고 쓰면 안 되고 주택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5번이 틀렸어요. 그다음 문제 16번. 16번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문제 내용이네요. 종부세 내용 중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은 재산세가 비과세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너 따라가, 너 준용, 부감에 있어서 준용한다. 1번 바로 맞았네. 자, 두 번째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틀렸어요.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하여. 네, 나대지는 종합합산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 상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는 이거는 별도 합산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그럼 모두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세금 내는 것은 날짜는 12월 16일이 아니라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는 거죠. 1일부터 15일까지지 16일에서 31일이 아니에요. 그럼 틀렸죠. 자, 5번은 이제 만 75세이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가 10년을 보유하고 75세고 1세대 1주택이다. 그럼 만 75세면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요. 6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이 사람은 20%. 70세 이상 그랬어요. 70세 이상이면은 이 사람은 30%. 자, 그럼 75세니까 30% 공제. 그다음에 10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먼저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으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했으면 이 사람은 40%. 15년 넘으셨으면, 15년 이상이면 50%. 그럼 여기서는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40%. 두 개 합치니까 합쳐서 70%. 최대 60%가 아니라 최대 70%. 그래서 30%하고 40% 합쳐서 이 사람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고 한도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이제 문제 17번으로 가보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양도라는 것은 보유기간 5년을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인 아파트 등기됐네요. 근데 12억에 매가 그랬어요.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2년 거주까지 다 채웠네요. 그러면 원칙은 비과세예요. 원칙은 비과세인데 12억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해당되네요. 9억이 초과된 주택은 고가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은 과세가 돼요. 그래서 과세되는 양도를 찾아라. 그래서 답은 1번을 잡으셔야 돼요. 1번이 과세예요. 근데 공매나 경매로 내가 내 물건을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에서 제외돼요. 양도가 아닙니다. 건물, 건설, 업자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재산분할은 양도 자체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여기도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양도 중에서도 과세되는 걸 찾아라. 그래서 1번. 이거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문제 답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게 1번이 정답이에요. 자, 18번 문제로 가네요. 양도 가액 및 취득 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은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게 보이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신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를 원래는 받아서 내야 되는데 내가 내 물건을 구입해 간 사람한테 받아서 내야 되는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이 부가가치세를 사업주 본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업주가 본인이 부담했으니까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 가액에 포함을 시키면 돼요. 취득 가액에 포함 처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취득 가액에 포함하겠습니다. 근데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두 번째요. 양도 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기준시가를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정하시면 돼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1번, 감정가액 2번, 환산 취득가액 3번, 기준시가 4번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이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작년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그랬어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이 있더라도 이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필요 경비로 이미 산입돼 버린 게 있네요. 필요 경비로 이미 산입을 해버렸으면 취득가액 계산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틀린 걸 찾아라고 됐죠.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19번. 양도소득세에서 이것도 꽤 이제 어려운 지문 속에 하나에 속해요. 이런 것도 이제 거주자 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토지와 국내 주식을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처분하였다. 그 자산 모두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했을 때 부동산에서 250, 주식에서 250, 최대 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양도소득 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세율은 70%예요. 미등기 시 적용되는 세율인 70%가 가장 높아요. 틀렸어요. 3번은 필요경비,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을 해버렸네요. 다른 소득에서 이미 경비 처리가 됐으니까 취득가액 계산에 포함한다. 이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그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놨네요.
그래서 이미 다른 데서 이미 포함돼 버렸으니까, 다른 데다 이미 써버렸으니까 여기서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보유기간 요건이 5년이 아니라 3년 이상만 보유했으면 돼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2월 과세가 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로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 여기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증여한 사람이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는 건데, 이것도 풀어내기 꽤 까다로워요. 이런 문제는. 자, 20번 문제로 가보죠. 20번 문제는 이제 거주자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국외예요. 국내 부동산을 거주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그랬네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만약에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주소지 있네요. 주소지 있으니까 주소지로. 네,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되고, 또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예정이든 확정이든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어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꼭 해주셔야 돼요. 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예정신고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4번 요게 틀린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를 이렇게 다 풀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거 공부를 진도를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지문 분석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드시면 다행이에요. 나 이제 포기할란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계속 동영상으로 이제 인터넷상으로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포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파트가 내가 부족하는가를 그걸 찾으시란 이야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걸 보충을 해야지, 보충을 안 하고 나는 이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 기말고사 같은 이 문제 시험을 보고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문제 지문을 분석할 때 여기까지는 내가 분석이 됐는데 여기는 분석이 안 됐네? 그럼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여기만 조금 더 하면 내가 다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공부하실 때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이제 또 중간고사 올라가면 그때도 문제 한번 잘 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말고사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도움이 됐다고 밑에다 댓글도 달아놓으시고, 또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메가랜드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더라, 그래서 한번 봐봐라. 그래서 지금까지 메가랜드가 아닌 다른 계열에서 수업을 들으셨더라도 저희 학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저희 선생님들이 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여기 문제가 이 정도 좋구나, 그러면 한 번씩 다른 선생님 강의도 한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많이 봐주시고 많이 홍보도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해설을 마치죠.